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은 수석부위원장 황민직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장진영 아파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파트 특위에 대한 개요 설명이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예, 우리 아파트 특위 이제 새로 임명받으실 부위원장님들,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혔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요새 지방 일정이 많으셔서 일정 빼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또 손 대표님께서 일정을 또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바른미래당 여기 당대표실 처음 와보시죠? TV에서만 맨날 보시다가 오늘 손 대표님하고 사진도 좀 많이 찍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특별위원회는 우리 정당 중에 바른미래당에만 있는 특별위원회고요. 국민의당 시절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회의 때마다 이 서울 수도권에서만 오신 게 아니라 울산, 경산, 부산 이렇게 멀리서도 특히 부울경이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큰 동력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아파트 특별위원회 그 경과를 실적을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말씀드리면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폭리 문제를 이슈화시켰다라는 게 저는 우리 아파트 특위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근 부영회장을 구속시킨 단초를 마련을 우리 광주시당의 아파트 특위에서 제공을 했고, 그 임대아파트 임대료 폭리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그 관리비의 부가세 10%가 2017년 말부터 그 적용이 30평대에 대해서는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우리 아파트 특위가 그걸 3년을 유예를 시켜서 아파트 거주자들, 우리 전 국민으로 치면 한 50%가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까지 치면 75%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영 지금 민주평화당 대표가 아파트 특별위원회 고문으로 계실 때 후분양제, 아파트 후분양제도 추진을 해서 LH부터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굵직한 실적들이 있고요. 지금 올해 사업 중에서는 판교의 그 임대아파트들이, 공공임대아파트들이 이제 분양 전환을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한 3배 정도 되는 시세 차익을 그 LH나 또는 임대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3월 4일 날 우리가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특위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아쉽게도 우리 당이 굉장히 부침이 좀 있다 보니까 활동의 지속성이 잘 유지가 안 됐다는 것이 제 위원장으로서 가장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벌써 임명장을 몇 번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바뀌실 때마다 이렇게 임명장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특위를 이렇게 지탱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는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 아파트 특위 개요 보고 드렸습니다. 예, 임명장 강승환 이 사람을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2019년 2월 18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안녕히 계세요.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이렇게 펴가지고. 펴셔가지고 예. 같은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앞에 보시고요. 예, 됐습니다. 좀 더 이렇게 더. 예, 파이팅 안 하는가? 예, 됐어요. 파이팅 안 하는가요? 파이팅. 자, 먼저 한번 찍겠습니다. 손을 자, 여기 잡아주세요. 보시고요. 손을 자, 잡아주세요. 편하게.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자, 이번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정당에 아파트 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진영 위원장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까 장 위원장께서 그동안 아파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입니까? 우리 국민의 아까 50%라고 그랬는데 어느 통계는 60%라고 예. 나와 있더라고요. 6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큰 도시에 보면은 전부 다 아파트 숲인데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아파트 관리비나 내고 뭐 이러고서는 말고 하는데 임대료 폭등 문제를 해결을 하고 관리비를 인상을 3년이나 유예를 하고 후분양제 뭐 이런. 근데 이게 실제 정치가 해야 될 일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꼽고 계신 겁니다. 정치가 뭐예요? 국민들 생활을 좀 편하게 낫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민경일 선생님 앉으세요. 이 앞으로 앉아요. 뭐 저기도 나중에 아파트위원회 좀 뭐 좀 해주세요. 네, 그 우리가 민생 실용 정당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아파트 특별위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장 참 우리가 TV에서 아주 자주 보고 잘생긴 얼굴에다가 명확한 논리 또 우리나라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비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당에서 아파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지 모르겠어요. 좀 가끔 선전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부위원장으로 모시고 오늘 안 오신 분들 꽤 되죠? 예. 지금 부위원장만 15분이고 전문위원이 6분이고 한데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죠? 박혜영 전문위원. 박혜영 전문위원. 극동대학교 겸임교수시고 한양대학교 외래교수 아주 또 아까 전문위원 우리 이정환님. 전문위원 아니 뭐 아까 또 한 분 누가 박완근 전문위원. 박완근 네. 저기 계시고. 예. 박완근 전문위원 시흥시에 계시네요. 예. 아니 경기도 화성 저기 금천구입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데 이 시흥시라고 잘못돼 있구나. 네. 잘못돼 있네. 어디 시흥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그건 아니고 내가 시흥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천에서 노원에서 신해, 송파, 부산 남구,
천안이죠? 네. 예. 경산에서 제주도에서는 저기는 안 오셨고 못 왔습니다. 예. 울산에서 동두천에서 예. 최다관 선생은 항상 타관에서만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6.1정 시대였는데 하여튼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제로 활동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을 오거나이즈 하시고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우리한테 아파트의 문제가 워낙 많고 또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삶을 크게 지배를 하는 만큼 장진영 위원장께서 앞으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그 깃발을 높이 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나가라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한 두세 분 정도 예, 예. 대표님께 굉장히 귀한 기회니까요. 대표님 TV에서만 보셨지 실제로 이렇게 보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손학규 귀한 대표님 보신 자리에서 뭐 손학규 없어도 우리 장진영 그 위원장이 지난 바른미래당 여기서는 수석 최고위원을 하셨잖아요. 대단한 분인데. 자, 어느 분께서 먼저? 네, 우리 최태관 부위원장께서. 예. 고향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최태관입니다. 아파트 특별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그 하고 있는 일이 주택관리사로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그 작년에 박사학위 취득한 이후에 제가 연구원으로 옮겨서 각종 제도 개선이라든가 정책, 대안, 제시, 법령의 개정 이런 쪽의 연구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2년 정도 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공동주택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전문화되고 어떤 그 공동주택 관리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94년도, 5년도,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중구난방으로 관리를 하고 행정적인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미흡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가 상당히 많이 전문화 교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문제는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치권이라든가 또 국가 행정부라든가 이쪽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에 그 잘못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자주 가지고 또 빠른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는 사실 주민들의 관리비를 걷어서 그 관리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어떤 이런 것이 뭐 정치권의 이해타산 혹은 뭐 정부와 어떤 그 정치권과의 싸움 혹은 국민들과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줄다리기 뭐 이런 것 때문에라고 어떤 애들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고쳐져야 될 그런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그 바른미래당이 당 어떤 그 확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당 중에서 저희가 미약하지만 이런 일 민생 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아파트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저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주택관리사로서는 제가 혼자거든요. 단독으로 여기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장 위원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좀 건의를 드렸던 것이 당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은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회비 모아서 의원을 운영을 하면서 매달 뭐 모여서 회의하고 또 세미나하고 이런 걸 진행하면서 진짜 아닌 말로 자비량으로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서 진행을 하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다가 많은 분들이 이름을 올려놨는데 참여율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가 정말 그 당에서 좀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지원도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또 법이라든가 이런 거 제도가 개선이 되려면은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파트 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세미나를 거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뭐 어느 의원님이 됐든지 간에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져가 줘야지. 그래야지 아파트 특별위원회가 일하는 것이 정말 그 나름대로 표출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공동주택 75%, 아파트 62%가 살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만큼 이 공동주택이 잘 돼 있는 데가 없는데 이 공동주택 내부의 어떤 그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갖다가 해소하려면 이게 법적인 개정으로다가 끌고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위원회가 그냥 저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좋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바른미래당 당 내에서 수용을 해서 그다음에 국회로 끌고 가서 그걸 법 개정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그 공동주택 주거 문화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다음에 안전과 보안과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당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생활 속 민생 생활 속에서 들어가서 그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당이 되게 되면 아파트 75% 이 공동주택 75% 거주율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바른미래당이 아파트 특별위원회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잠재적으로 그냥 밑에 수용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 아파트 특별위원회를 잘 사용을 해 주시고 잘 이용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세를 좀 확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진짜 그 지금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그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선시키는데 대표님께서 일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대표님께서 먼저 한 말씀 다 듣고 예 그래요. 또 우리 상가 쪽에 예. 우리 박광근 총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삼동 984번지 내에 한 3,700개 점포에 한 15,000명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상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동네 최대 공구 상가예요. 그게 지금 저는 이건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고 상가는 생계를 먹고 살아야지만 되는 이제 생활 터전입니다. 참 이 상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는 그래도 지금 많은 주택법이 생겨가지고 제도가 많이 좀 됐어요. 근데 이 상가는 참 집합건물법,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이 되면서도 어떤 저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뭐 아까 75% 이렇게 하지만 전국적으로 해서 상가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따지면 아파트보다는 더 크다고 봐요. 우리 유통상가가 연간 관리비가 60억입니다. 60억이 지금 한 푼도 없어요. 상가 수준 충당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대한민국 상가가 다 그래요, 지금. 왜? 관리 주체가 없어요. 관리 주체가. 그러면 그거에 왜 그렇게 된 줄 아냐? 쉬운 얘기로 금천구청이 집합건물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금천구청에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 지위를 주거든요. 그럼 3분의 2 입전주 동의서를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3분의 2 동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금천구청이 거기서 20년 만에 밝혀졌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그런 행정을 올바로 잡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까 여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제도 개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제도 개선보다도 우선적으로 제도가 돼 있어. 제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
이런 거를 좀 한번 바른미래당에서 한번 좀 해가지고 저는 앞장서서 정말 상인들이 올바르게 상가에서 정말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이렇게 해보는 움직여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기 발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에서도 참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 지방에서 오신 우리 신선석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소송을 몇 번을 하셨죠? 제 30건 했습니다. 소송. 아파트 관련 건 소송 한 30건 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법률 겁니다. 제가 2008년부터 동대표에 들어가 가지고 관리 규약을 보게 되었는데 관리 규약을 지키지 않는 대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내가 이걸 시정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짬짬이로 요새 그 이야기한 더불당하고 자한당처럼 짬짬이로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밀어붙이기,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단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보고 나서는 안 되겠다. 항변할 수 있는 게 법적인 사업이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깨지기도 엄청 깨졌고, 그리고 또 이긴 것도 뭐 성수율이 그래도 그렇게 만만하게 지지는 않았고, 한 70%는 제가 이겼고, 나머지는 또 30%는 내가 또 패스도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일단은 구청의 행정 지원만 잘하면, 구청에서 행정 지원만 잘했으면 이런 경우 없는데, 구청의 행정 부실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그 구청 공무원들이 이 관리계약 해석을 똑바로 해주면 되는데 그걸 똑바로 안 해주고 거기서 서로 분쟁을 유발시키고 민사라 형사라 가라 이렇게 자꾸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시켜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감독 기관인 구청에서 이런 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우리 울산시에도 저희 관리계약을 수리해주는 부분이 적격심사제의 거리 제한으로 해가지고 한 업체가 거의 70%를 장악합니다. 그걸 구청에서 이게 잘못됐다, 위법하다 해가 반려를 시켰어야 되는데 반려하지 않고 울산구청에서 울산시에 있는 거의 5개 구에 그 적법한 관리계약을 다 수리했어요. 그걸 적법하다고 다 받아줘가 한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결과까지 낳고 분쟁이 너무 유발을 많이 됐습니다. 아파트에. 그거를 제가 거의 울산시에서 집회를 하고 같이 합류 아파트 그 5개의 큰 단지 아파트 회장들 모여가지고 또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거리 제한하는 그 관리계약을 다 반려시키는 것까지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감사단에서도 와가지고 이 부분에 잘못됐다. 이걸 다시 한번 항의해달라 했는데 울산시에서 또 검사 공무원증이 그냥 일반 공무원증을 달아와가지고 검사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아파트를 감사를 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청 행정, 시청 행정에 너무 이게 허수가 많구나. 이걸 이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갔으면 좋은지, 그걸 안 그래도 찾아보려고 제가 아파트 특위를 들어왔고, 계속 끊임없이 제가, 손 대표님 뭐 울산 오시면 제가 쫓아가 아파트입니다. 제가 몇 번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산 가시면 또 부산까지 쫓아가가 아파트기 신경 써주십시오. 제가 진짜 목 놓아 계속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파트 특위가 절실하게 일을 할 부분들이 우리 인력들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제도권이라든지 위에 있는 그 룰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나아가는 방향을 한 번씩 국토부에 계시는 국토부에 우리가 아파트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한 번씩 우리 아파트계에 회의에 좀 참석시켜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가서로 지방에서 우리 젊은 우리 경상에서 오셨는데 이재동 의원님 한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인 최태관 박사하고도 잠시 의논을 했는데 뭐 생뚱맞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요즘은 동물조린학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 관리하는 소정의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주택관리사 과정을 정말 교육 차원에서 입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인 양성. 쉽게 표현하면
동물조련학과도 2년 3제 과정이 있고 전문적으로 주택관리사를 자격을 육성을 하는 그런 학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아파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 박사님 말씀하신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영리단체로 전환할 수 없는지, 그래서 간략하게 입주민들이 언제든지 상시로 자기 신용카드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비를 즉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주민이 편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건물하는 근무자들이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입주민도 중요하지만은 입주민들의 주거 문화를 정말 잘 지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쉽게 표현해서 환경, 그다음 미화 똑같죠. 경비, 다른 어떤 24시간 감시사족지, 그리고 또 관리소장 및 여타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운영위원님들 참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참 국민적 차원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제도적인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관청에서 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 바른미래당에서 참 먼저 이 장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행하시는데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대표님 입장이 저는 이제 경남 김해에서 왔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한 10몇 년 있었고, 옛날에 저 봉화마을도 찾아갔고, 제가 그때는 이제 사진 기자로 우리 활동을 했는데 한전 진해 변전 소장입니다. 지금. 예.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좀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 아파트 특위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박혜영 목사. 진해가 아니라 김해죠. 한 말씀 하세요. 김해. 경남 김해. 네. 서울 강서구에서 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은 최근에 양천구 신월동에서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난방비가 돌아가는 그 기기가 한 이 정도 크기가 있었었는데 그 기기가 영원이 된 집이 900세대가 나와서 그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은 아닐 텐데, 한두 달에 걸쳐서 발생된 일도 아닐 텐데 2,000세대 중에서 900세대가 그 난방비가 제로가 될 때까지 그 세대민들이 연구를 해서 뭐 자석을 붙이면은 뭐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연히 또 건전지가 없어서 고장난 집이 있었다든지 미터기가 안 돌아가는 집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험적인 경험을 가지고 서로 그걸 공유함으로써 2,000세대가 900세대가 될 때까지 영원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난방 열사도 계셔서 막 국회 나와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일이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900세대도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 또 관리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규약들이 다 지켜져야 되지만 가장 실질적인 거는 이 옆집과 우리 집과 윗집과 뭐 이런 세대 간에 이 관리비나 이런 거를 둘러싸고 알면서도 참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어제 그제 굉장히 이게 뉴스가 되었는데 막 다른 또 뉴스로 많이 묻혔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갈등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어떤 그런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그 주민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싸움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동대표 회의를 하면은 지금 막 이렇게 다 발달해가지고 뭐 페이스북도 라이브도 할 수 있고 안 온 사람들을 위해서 뭐 유튜브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딱 몇 개 동에서 모인 사람들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이런 그 올드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좀 하려고 하면은 막 또 어떤 아줌마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이게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원칙적으로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게 수거가 될 때 비용이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런 걸 주민들이 잘 모르게 되고 또 아는 몇 분들만 갖게 되고 막 이런 그 정보의 고립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주민 소통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아파트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아 의원님 말씀. 이정아인데요. 하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그럼 우리 강승환. 예, 저 전남 담양에서 왔고요. 제가 이 아파트 투기가 국민의당 시절에 처음 이제 발족을 할 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이제 발전해서 결국 이제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까지 그렇게 주민들 그 3분의 1 정도 가격에 뺏어다가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그런 직책을 받고 해서 뭐 돈벌이를 하고 그래서 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이런 걸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제가 아파트 특위를 좀 투트랙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어떻겠는가. 지금 아파트 문제가 이제 심각한 여러 가지 그 소소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얘기한 것처럼 헌법에 위배되는 이제 강제 수용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가구 수가 100만 가구가 넘어가지고 제가 대선 때 그 이제 공정한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뺏어다가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좀 막게 되면 적은 숫자의 몽골군이 그 50배, 100배가 되는 그 중국 전체를 먹었듯이 우리 국민의당 그때 당시 우리 지금 바른미래당이 약한 정당이기 때문에 확실히 국민 편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을 다 끌어안게 되면 생존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비대위 회장을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좀 이제 이야기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안들이 결국은 집권을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집권을 하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연불이 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업을 뭐 중국, 일본에서 이제 그 해외 투자 기업을 운영을 해왔고 이제 그 이제 관광지에 이제 특별한 그런 상품 이제 때문에 땅을 가졌다가 강제 수용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 절박한 그 심정으로 생존권과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 국민의당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그 사람들을 좀 보듬어주는 실제적인 그 민생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이상용 전문위원님 한 말씀 간단하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영등포 갑에서 이제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에 이제 그 당원 등록을 하고 지역위원장 추천으로 해서 아파트 특위에 들어오게 됐고요. 들어와서 이제 뭐 활동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러 장진영 위원장님 뭐 이하 열심히들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참여를 해서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고, 우리 이 당 내에서 아트기의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부영 위원장님. 아니 먼저. 예, 손학규 대표님 항상 당과 국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도 당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이제 아트기가 좀 더 활성화되고 민생 현장에서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서 현실화시키려면 좀 당의 좀 각별한 관심, 뭐 예산이라든지 행정적 지원 부분은 대표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3월 4일 토론회에 좀 당력을 대표님도 와서 좀 축사도 해주시고 당력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이 저기 우리 아파트 쓰기에 나중에 정식으로 우리 연결되셔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추락비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연히 한 말씀 하세요. 많이 말씀 참 제가 송구스러운 것은 우리 아파트 특위위원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빨리 바로바로 이렇게 정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늘 좀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여기 대표님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활동한 연역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저도 안 세봤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이 22회째 회의입니다. 2년 반 동안 22회째를 했고 한 그동안에 토론회를 전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3번 했고 요번 3월 4일이 4번째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가 뭐 홍보도 안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오시고 치열하게 와서 토론해 주시는 거 보면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걸 저도 많이 느꼈는데 그만큼 뒷받침을 좀 우리 당이 잘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 저도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3월 4일 말씀을 하셨는데 3월 4일 날은 이건 정말 아마 판교 쪽에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뒤집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손 대표님 오셔서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꼭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파트 특위의 그 간부들이 돈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머니를 털어서 뭐 참석비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잘 탄력이 안 붙는 좀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고민을 이제 제가 내년에 당선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아주 진짜 신나게 우리 아파트 특위가 잘 되면 우리 정당이 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다들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서로 실어지가 났으면 좋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저도 내년에 당선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손 대표님께서 이제 아파트 특위를 점점 알아가고 계신데 손 대표님의 지금 약속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손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당에 보면은 뭐 좀 을지로위원회가에서 좀 독특한 그런 우리 국민들 뇌리에 이렇게 좀 민생을 좀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민들 이렇게 위하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위원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 정도 있고 또 어떤 정당은 덩치는 아주 큰데 우리가 알기로 그런 위원회가 아주 전혀 없던데 우리 당에는 정말 제일 중요한 아까 대표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민생경제, 서민경제 또 우리가 그런 지향하는 정당인데 거기에 걸맞는 아주 아파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브랜드로 키워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저희들 정말 열심히 앞으로 더 할 테니까요. 대표님 많이 좀 끌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황인직 수석부위원장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위원장 장진영 위원장이 내년도 국회의원 되는 게 그게 첫째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부터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장진영 위원장이 능력으로 보면 벌써 국회의원이 됐어야 되는데 당세가 약해서 안 됐는데 내년 4월까지 바른미래당으로 나가면은 당연히 될 수 있도록 당을 만드는 게 저의 첫 번째 과제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장진영 위원장도 또 열심히 도와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의견을 모으시고 또 지역에서 또 관리사무소에서 또 열심히 그 일을 만드시는데 이게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책으로 연결되는 길이 좀 막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장진영 위원장이 계시고 또 우리 권은희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같이 계시고 고현호 위원장도 계시고 또 부위원장으로서도 지역위원장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저희가 아파트 특별위원회인 만큼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관련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진영 위원장께서 우리가 주머니 돈 모아서 모임을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 문제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실무자들 적고 있나? 예. 확실히 해서 내일 모레 최고위에 보고하도록 해주시고 3월 4일 몇 시죠? 시작은 2시. 응?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어디에서? 헌정기념관. 네, 제가 하여튼 꼭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대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동해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모아오시는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 바른미래당이 유일하게 아파트 특별위원회를 갖고 있고 전 국민의 50% 내지는 75%를 차지하는 아파트 내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복리를 위해서 적극 여러분들이 제기하시는 문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진영 위원장하고 저하고 또 당하고 직접 연결해서 할 테니까 당에서는 뭐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 누구 나와 있나? 네. 그래? 저 직접 아파트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회를 지금 전체적으로 좀 그 예산을 좀 반영시킬 길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세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조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전국 지역 조직도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직접 활동을 하시는데 당이 뒷받침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장진영 위원장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요즘 조금 약간 당이 이래서 좀 침체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북돋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행상가 두 분만 우리 송 대표님하고